상대의 의도를 간파하는 문제풀이법. 지혜쌤 유주미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화이팅! 자,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해했습니까? 이건 누구의 테스트를 거치는 거지? 교수님이 문제를 내셨고 그 의도를 파악해서 답을 맞추는 과정이야.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싱크빅적인 사고거든. 전혀 싱크빅적인 사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따라서 교수님이 이 문제를 대체 왜 냈지? 무엇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과정을 거치면, 그치? 교수님께서 오케이, 합격을 주겠어. 이렇게 가는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누구의 의도를 간파해라? 상대, 교수님의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간파하려고 했어요. 근데 답이 틀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선생님의 풀이 과정을 통해서 아, 저것을 내가 놓쳤구나.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글을 썼구나. 아, 이 부분을 누락해서 내가 어떤 답의 깊이가 굉장히 얕았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좋아. 선생님이 존댓말 썼다가 반말 썼다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냥 그렇게 들어. 워낙 현장 강의에서 반말을 해서 존댓말이 조금 어색하거든. 자, 시작을 합시다. 문제풀이 과정이야. 선생님의 풀이 과정과 너희들의 풀이 과정을 뭐 한다? 비교해서 대체 그 차이가 무엇이며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흐름, 오케이. 사고의 흐름, 문제의 흐름을 파악을 하시면 돼. 한양대 기출을 왜 선정했을까? 한양대가 뭐가 없지? 그렇지. 체저가 없지. 체저가 올해 건대, 시립대 등 많은 학교들이 없애기 시작했어. 이런 학교들의 문제를 풀면서 사실은 난이도가 어떻겠어? 좀 세겠지. 이 문제를 풀면 다른 학교들도 풀 수 있으니 한번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논제 보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논제야. 이 논제를 풀기 전에 너희들이 무엇에 대해서 혼자 먼저 딱 이제 문제를 받자마자 옆에다 뭐라고 써놔야 되냐면 무엇에 관한 문제이지? 왜 문제를 냈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지?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좀 다르거든. 왜냐하면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게 읽고 기준에 맞게 쓰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쓰는 것은 천지 차이야. 이해했니? 분명히 무엇에 해당하는 주제가 나올 것이며 왜 해당하는 논의점이 나오고 어떻게 해당하는 논증 형식이 나올 거라고. 다시 한번. 당연히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주제가 없이 무슨 얘기를 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의 어떤 논의점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대체 논증이 뭐야? 라고 하는데 다양한 논증이 다양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쓰는지도 뭐야? 논증이지. 사고의 흐름을 통해서 내가 주장하는 말을 갖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야? 논증 형식이 있어야 돼. 다시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다시 무엇에 대해서 왜, 그치?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국은 뭐야? 문단 간 연결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뭐야? 문단 간 연결을 통해서 내 주장을 뭐 하는 거야? 상대한테 설득하기 위한 이 과정 자체가 뭐지? 논증이지.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야, 주제가 뭐니? 무엇에 관한 논의니? 야, 이거 왜 논의하라고 했을까? 그치, 논의점이 있지.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논의를 펼쳐야지? 논증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게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주제가 뭔지 찾는 거는 알겠는데 주제를 직접 찾는 게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면 이 주제는 어디에서 힌트를 주신다? 그치, 논제야 얘들아. 논제에 너희들이 삽질하지 말라고 뭘 준다? 주제를 줘. 뭐에 대해서 주제를 정확하게 딱 주지 않으시더라도 뭐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하는 주제를 준다고. 그치? 그러면 이 논의점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지. 제시문입니다. 제시문. 그리고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어떻게 논증할 것인가는 어디에서 준다? 논제에서 주는 거야. 보이십니까?
무엇에 해당하는 논제, 그치, 논제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것을 주고 제시문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제시문의 역할이라든가 제시문의 관계를 통해서 왜 해당하는 것을 주고 논제에서 어떻게 해당하는 것이 주어진다. 조금 이해가 갔지?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한테 강조해야 될 거 뭐지?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논제가 중요하다. 논제, 무엇에 해당하는 주제가 나오며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증 형식이 나오기 때문에 논제는 씹어 삼켜 먹을 정도로 꼼꼼히 읽어야 돼. 왜? 너희들이 삽질을 할까봐 삽질의 가능성을 좁혀주시거든. 너네들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라고 어디에서? 논제에서 나오는가. 읽어볼까? 재심은 나를 참조하여 끊고 재심은 가에를 뭐를? 가의 놀이판을 비교하고. 오케이. 이 비교한 걸 바탕으로 다해서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 형성의 길을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굉장히 길지만 따르면 결국 재심은 나를 통해서 재심은 가를 비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심은 다의 문제를 해결해봐. 어떻게? 공동체 문화 형성의 길을 통해서. 이해했니? 자, 그러면 재시문은 선생님이 가끔 뭐까지 테스트하니? 외웠는지까지 테스트하지. 외워야 돼. 왜 외워야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이 논제를 머릿속에 두고 논제대로 읽고 논제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논제를 외워야 하는 거라고. 이해했니? 자, 봅시다. 외웠나? 한번 확인해 볼까? 뭘 참조해요? 그치? 한번 해봐. 재심은 나를 참조하여 라고 얘기를 했어. 재심은 나를 참조하라는 건 재심은 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기준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걸 갖고 재심은 가의 뭐를? 놀이판을, 그치? 1과 2를 뭐하고? 비교하고 라고 얘기를 했어. 아, 그렇구나. 그치. 우리 상위권이지? 공부 잘하잖아. 논술 너희들. 그치? 그럼 재심은 가가 무슨 역할이야? 기준 역할이며 재심은 나가 기준이며 재심은 가는 뭐다? 대상 역할이야. 여기까지는 이해했을 거야. 그럼 재심은 나를 갖고 재심 가의 1과 2를 비교하라고 하는 것은 재심은 가에서 뭐를 찾아라? 그렇지. 이게 기준 역할이기 때문에 대부분 문학이 아니라 비문학일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아예 어렵게 나오면 재심은 나도 문학을 주고 일반화시켜서 키워드화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아직 우리는 3월인 관계로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워. 재심은 나를 기준으로 재심 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재심은 나는 비문학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찾는 게 핵심이다? 그렇지. 키워드야. 키워드를 찾아서 그럼 분명히 논제에서 재심 가의 놀이판을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놀이판과 관련된 키워드를 줄 수밖에 없지. 이해했니? 그러면 재심 가의 놀이판을 1과 2를 비교하래. 그러면 뭐와 뭐가 있을 수밖에 없지? 공통점과 그렇지.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너희들은 그냥 가면 안 돼. 왜 비교하라고 했을까? 재심은 가의 1과 2를 대체 왜 비교하라고 했을까? 공통점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하다. 차이가 분명히 뭔가 너희들한테 힌트를 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야. 요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했어. 이거를 바탕으로 재심은 다에 뭐가 나와 있더니 그렇지. 문제가 나타나 있대. 근데 너희한테 엄청난 힌트를 줬어요. 해결하래. 뭘 통해서? 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해서 해결하래. 오케이. 다 준 거야. 교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한테 다 준 거라고. 뭘 줬나요?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자, 해결책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이 반드시 뭐를 찾아야 된다?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라. 문제의 원인을 소거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의 핵심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전체 천자야. 오케이. 그럼 여기가 몇 자 쓰면 돼? 500자지. 여기 500자지. 됐니? 이렇게 큰 틀 만들어 놓고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너희들한테 진짜 교수님이 답 다 준 거야. 얘들아,
내가 뭔가 문제의식이 있어. 내가 뭔가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이 잘 제시문을 봐도 모를까봐 내가 힌트를 줄게. 뭘 통하면 되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 라고 얘기를 하셨어. 오, 그러면 공동체 문화 형성이 뭐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야?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더 줬어. 뭘 통해서? 그럼 이거잖아. 너희들 실전에서 찾을 때 선생님 해결책은 알겠어요. 문제의 원인을 소거하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소거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가요? 뭔가 구체적인 방안을 뭔가 제시해야 돼요. 라고 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뭘 주신 거야? 놀이라고 하는 거야. How? 어떻게? 놀이를 통해서야. 문제가 있는데 원인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뭐가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놀이의 어떤 특성, 속성이 문제의 원인을 소거해서 공동체 문화의 형성을 길을 통해서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는 순간 너희들은 미친 듯이 볼펜을 들고 뭘 해야 되지? 놀이판의 공통적인 속성이 뭘까? 이 속성이 뭘 제거한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그러면 1과 2를 왜 비교하라고 했을까? 그렇지. 이 차이가 엄청난 팁을 줘서 이 팁을 뭐 하라는 거야? 이 팁을 강화하라고 하는 거야. 답이 다 끝난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거 우리 제시문도 아직 읽지도 않았어. 그치? 제시문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어때? 방향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놀이의 특성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서 그치? 문제를 없앨 수 있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대체 너희들은 이렇게 써야 돼. 왜 공동체를 형성해야 돼? 분명히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이 문화라는 게 이 놀이기 때문에 즉 공동체를 놀이를 통해서 해결해봐 이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뭔가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구나. 오케이? 그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놀이의 속성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데 더 들어가면 재심가의 1과 2의 차이를 팁으로 갖고 오면 그걸 강화하면 해결되겠구나. 다 끝났어. 이해했니? 현장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 놀이로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대. 이거야. 그 중에 뭐를 형성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그치? 놀이야. 보입니까? 이 과정을 교수님은 한마디로 뭐 하라는가 너희들한테 추론해서 내가 첫 스타트와 마지막을 줬으니 이 과정을 뭐 하라? 논증하면서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달라.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제 보이니? 그러면 제시문에서 뭘 찾아야 되는지 보여? 제시문 나에서는 뭘 찾아야 돼? 놀이의 강점이야. 그치? 놀이의 강점이 문제의 원인을 소거하니까 이 상태에서 분명히 재심 가의 1과 2의 차이가 그림을 보면 너희들 알겠지만 전통과 현대지. 그러면 전통과 현대의 차이가 무엇인지 찾고 근데 현대의 문제를 현대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현대의 문제를 전통에서 끌어올 수 있을까? 그렇지. 현대의 문제를 전통의 뭔가를 끌어오라는 뜻이야. 그러면 전통에서의 강점이 뭐였을까를 찾아내는 거겠지. 이해했습니까? 이 상태에서 제시문 다를 읽을 때 뭐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문제가 뭐지? 제시문 다의 문제는 뭐다? 원인은 뭐다? 해결 방안은 뭐다? 이렇게 주어를 딱 설정해 놓고 너희들이 그것만 찾아 나가면 되는 거라고. 이제 보입니까? 이게 전체적인 뭐야? 교수님의 의도이자 읽어야 할 방향과 써야 할 답이라는 거지. 다시 하나하나 지울까? 그리고 너희들 제시문 가부터 읽었니? 제시문 나부터 읽었니? 제시문 다부터 읽었니? 각자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은 뭐부터 읽냐면 제시문 다부터 읽어. 왜? 거기에 뭘 줬다 그랬어? 교수님이? 문제를 줬다 그랬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의식이거든. 아, 나는 이게 현대사의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가 첫 출발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다에 지우면서 가볼까? 뭘 줬다고?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제시문 다에 문제가 뭐지부터 찾아. 더 중요한 건 뭐다? 문제의 원인이야. 아, 그럼 문제의 원인을 소거하면 문제가 해결되겠네. 근데 교수님이 우리가 삽질을 할까봐 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해서 라고 얘기를 해줬어.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은 제시문 가를 직접 가지 않아. 제시문 나. 왜? 기준부터 읽는 게 좋아. 왜냐하면 제시문 나는 기준이기 때문에 뭘 줄 가능성이 높다? 힌트고 키워드고 비문학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나를 통해서 기준, 키워드를 찾는데 그냥 읽는다. 뭐부터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렇지. 놀이판의 긍정적인 측면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제시문 가의 1과 2를 비교하는데 분명히 놀이판에 긍정적인 게 나올 거야. 나올 수밖에 없지. 제시문 나에서 놀이판에 긍정적인 게 나왔다면 이 상태에서 1과 2를 왜 비교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이제 게임 끝이지. 그렇게 하면서 읽어내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뭐야? 답이 천지 차이가 나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요걸 잠깐 너희들이 끄고, 선생님은 물론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너희들은 끄고 다시 한번 그 A4 용지에다가, 아, 내가 제일 먼저 뭐 찾으라고? 무엇에 해당하는 글인가? 주제가 뭔가? 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며 내가 논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 단어를 쓰고 그치? 그 다음에 논제만 보면서 뭘 짠다? 개요를 짠다. 왜 대체 제시문 나를 통해서 제시문 가를 비교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문제가 나오는 제시문 다를 그치? 공동체 문화 형성의 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야. 첫 출발을 아까 얘기했지만 뭐에서 출발한다? 제시문 가와 나가 놀이니까 놀이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너희들이 뭐 하는 거야? 증명하는 거야. 이게 사고야 얘들아. 이게 추론이고 교수님이 던져준 힌트를 제가 이해했고요.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어요. 어떤 순서로? 논제 순서로. 왜냐하면 논제도 우리 세 가지를 테스트하거든. 분석, 논증, 창의를 테스트해서 이 세 가지를 채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제시문 나를 통해서 제시문 가를 비교 분석하고 분석력 테스트지 얘들아. 문제 해결력. 대학에서의 창의력은 뭐다? 문제 해결력이야. 논증은 뭐야?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를 제대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논증이거든. 그래서 특히 요 놀이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증명하면 되는 거겠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은 물론 제시문 다부터 읽는다라고 했어. 하지만 너희들 이제 제시문 가부터 한번 우리 다 읽었다는 전제로 하는 거야. 지금 와서 저 지금 문제 볼게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완전 삽질이 되기 때문에 보나 마나니까 끊고 문제 풀고 와.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왜 모르는지에 대한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대부분 너희들 오답노트 쓰면 어떠니? 맞는 건 대부분 맞고 틀리는 건 계속 틀리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무엇을 놓쳐서 그치 사고의 흐름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시문 가를 보면 1과 1 조선시대라고 얘기했어. 좋아. 뭐 교수님이 너희들한테 다 힌트 줬잖아. 조선시대 전통 김홍도의 씨름이고 어쨌든 전라도 지역의 고싸움 놀이래. 그래서 딱 보니까 이 그림부터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얘들아. 제시문 나가 기준이기 때문에 제시문 나를 통해서 해야 돼. 어쨌든 제시문 나를 보고 키워드를 잘 생각하니까 어때? 부둥켜 안고 있어. 서로 뭔가 같이 해. 근데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든. 선생님 얘네들 참여 안 하잖아요. 얘 구경하네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게 얘네들은 관람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나와서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 그치? 함께 뭔가 즐기는 거라고. 보이니? 함께 부둥켜 안고 뭔가 함께 하는 거야. 근데 드디어 2번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1번과 비교해보면 조금 더 어때? 인원이 많아지지.
그러니까 대중이야. 대중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있거든. 근데 어때? 이 그림을 한번 볼까? 뭔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씨름을 얘들 아니 씨름이래. 개소리 했지. 축구지. 축구를 얘네들이 하고 있니? 축구하는 것을 보고 있니? 그렇지. 이제 축구 뭐 아니 다시 볼까? 얘네들은 직접 하고 있어. 직접 하고 있어. 그게 뭐지? 참여하고 있어. 근데 얘네들은 뭐해? 더 많은 수야. 대규모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리기는 했지만 얘네들은 뭐해? 축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 관람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제시문 나의 힌트를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찾으면 돼. 아까 조선시대 2006년 전통 현대 사회에 어쨌든 간에 응원하는 시민들이야. 씨름하고 있고 그치 고싸움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야? 응원하고 있어 라고 하는 키워드들을 너희들한테 힌트를 줬어. 그것이 과연 뭘까?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다시 간다. 아까 뭐라 그랬어? 제시문 다에 그치? 문제를 제시문 가에 놀이로 해결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1과 2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 2보다는 뭐에 집중을 해야 돼? 1이지. 지금 현대사의 문제를 현대사의 문화로 해결할 수는 없어 사실은. 그러면 1의 전통 놀이를 통해서 거기에 특징을 갖고 현대사회로 끌고 와야 된다고. 이건 센스야. 센스 없으면 어떡하나요? 없으면 어떻게 점수가 깎이겠지. 그치? 좋아. 제시문 나로 갑시다. 인간은 이런 어려운 거는 안 읽을게. 인간은 모일 뿐만 아니라 놀이 나왔어. 오케이. 우리는 집중을 뭐 할 거야? 제시문 나에. 놀이의 장점이 무엇인가? 전통과 현대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가끔 너희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독해를 못해요. 독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알겠니? 기준을 세워. 놀이의 장점 찾을 거야. 오케이. 놀이를 즐기고 재미를 추구하는 이거이기도 하다. 즉 인간은 부정할 수 없이 뭐? 놀이를 좋아한다. 끝. 인간의 놀이 정신은 사회에서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원동력이다. 오케이. 놀이 정신은 원동력이래. 그치. 놀이가 굉장히 사회에 좋대. 좋으니까 뭐 놀이로 해결하라고 했겠지. 놀이의 바탕에는 자유와 규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키워드들을 어떻게 한다? 기억한다. 자유와 규칙이 자리하고 있어. 자유는 쉬고 싶고 멋대로 하고 싶은 어떤 욕망들. 규칙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이야. 기억하니? 선생님 가끔 현장 강의에서 외우게 하는데 뭐 암기력 테스트는 아니야. 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인간이 누구나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거. 근데 뭐야? 무슨 역할을 해? 원동력이야. 뭐를 갖고 있지? 그치. 자유와 규칙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놀이의 감성적 자유와 이성적 규칙에 보입니까? 결합은. 하나만 갖고 있어? 둘 다 갖고 있어? 둘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이게 센스인데 얘들아. 놀이는 원래 자유와 규칙이 결합돼야 된대. 근데 이 놀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대. 그러면 현대사회의 문제의 원인은 뭘까? 그렇지. 결합하지 않고 있지. 균열이 아마 이루어질까? 분열되고 있을 거야. 분명히 뭐가 자유와 규칙의 분열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 놀이의 특징 중에 하나인 자유와 규칙의 결합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센스야. 다시 간다. 놀이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와 규칙의 결합이야. 근데 이 놀이를 통해 현대사의 문제를 제거하라고 하는 것은 그치? 현대사의 문제의 원인이 뭐다? 이성과 규칙. 자유와 규칙. 자유와 규칙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놀이를 갖고 끌어오는 거지. 이제 조금 느낌이 오니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러한 센스를 발휘하지 못했구나. 근데 이럴 수 있어. 선생님 그걸요. 어떻게 발휘하나요? 이럴 수 있는데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다 보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 그거의 속성이 결국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면 이 속성이 결합이야. 그럼 얘는 분명히 뭐가 돼 있어? 분열이 있겠지. 이해했니? 그렇게 써야 돼. 개요짜기에서. 그리고 이 결합이 그렇지.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대.
놀이정신이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축제인데 그러든 말든 어쨌든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물질적 이익 같은 거 그치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게 나왔네.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서 라고 얘기를 했어. 답 나왔네. 공동체적인 관계를 계속 수행한대. 뭐가 그렇게 한다고? 놀이가 공동체적인 어떤 관계를 계속 형성하게 한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어? 그렇지. 자유와 규칙의 결합을 해. 그러면 현대사의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그치? 뭐다? 이게 깨졌을 거야. 그리고 문제는 뭐야? 자발적이지 못할 거라고. 자발적이지 못해. 근데 놀이가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니까 이해했습니까? 그걸 너희들이 다 머릿속에 들고 가서 사실은 선생님은 생각하기에 이 논술 문제라고 하는 게 정말 너희들한테 싱크빅적 사고가 아니라 어떤 추론인 것 같아. 선생님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힌트를 주고 너희들이 그 중간에 있대 모자이크 같은 거를 찾아가다 다 짜집기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논술 문제가 굉장히 수준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고난이도지. 내가 어떠한 어떤 모양을 갖고 와야 될지에 대한 선택, 그치? 그것도 굉장히 수준이고 그리고 딱 부합함을 증명하는 것들 이런 거 같거든. 선생님이 그동안 어떤 느끼는 논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잠깐 딴 데 갔다 오면 고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연대야. 연대는 굉장히 추론을 중시 여기고 고대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정말 너희들의 의견의 피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고대가 작년에 그렇게 문제의 유형을 바꾼 거고 많은 학교들은 사실 추론이지. 어떤 키워드들을 주고 어떤 방향성을 주고 이게 맞음을 증명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읽어낼 때부터 그렇게 읽어야 하는 거지. 그럼 분명히 재심은 다에는 자발적이지 못한 현대인들이 나올 거야. 결합하지 않은 모습이 나올 거야. 공동체 형성 안 했을 거라고. 그치? 축제를 벌이며 전혀 모르던 사람들끼리 진한 친밀감을 느끼게 돼. 어때? 친밀감을 느끼는 게 왜 좋니? 너네들 그런 생각 안 드니? 내가 너 좀 소개해봐.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어느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예요. 이렇게 정말 나 개인보다는 소속 속에서의 그저 관계 속에서의 나를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왜? 이 친밀감이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야. 그러면 재심은 다에는 뭐가 나올까?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두려워지는 거야. 소외될까봐 두렵고 나 혼자 있을까봐 겁이 나는 거야. 100% 재심은 다에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축제를 벌이면서 친밀감을 느낀대. 축제가 놀인데 놀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지. 이게 지금 교수님이 너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는 거야. 정말 어렵게 나온다면 재심은 나를 통으로 빼고 재심은 가만 주고 재심은 가와 다로 연결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근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축제의 시공간을 지나면서 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축제에 의뢰해서 뭐 죽는다라고 표현할 때도 평상시 사회관계의 모든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난 이들은 즉 뭐야? 이렇게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거지. 조금 나를 해소할 수 있지. 뭐가? 놀이가, 축제가.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귀돼서 다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너무 지치면 다시 놀이를 통해서 뭔가부터 벗어나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거지. 키워드 생각나니? 즉 결합이야. 자유와 규칙의 결합 속에서 자발적인 행동을 해. 그치? 친밀감을 느껴. 뭔가 자유로워져. 이해했습니까? 이게 반드시 너희들 답안지에 나와야 되는 걸 거야. 근데 무작정? 아니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으로. 전통농경사회에서 왜 이게 중요하지? 아까 일이 뭐야? 전통이니까. 전통농경사회가 엄격한 신분질서 아래 평민이 농업을 담당했다면 산업사회는 대중이 전면에 나섰어.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 정바사회는 네티즌들이 여기는 특별하게 없어. 그냥 주체들, 농민이. 그렇지. 많은
그 전통사회에서 많은 다수를 차지했던 게 농민이겠지. 산업사회에서는 어떤 대중이, 정보사회에서는 네티즌이. 그러니까 어떤 주도적인 주체들을 얘기했을 뿐이야. 끝. 다시 농경으로 갔지. 농경은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해. 신성이나 도와 같은 절대적 진리예요. 그렇지. 이것이 누락됐다. 점수 깎이기 시작하는 거야. 절대적 진리가 지배하는 시대였어. 신이나 도야. 이건 우린이 아니지. 어떤 절대자지. 진리였으며 이에 어긋나는 것은 이단이었어. 어긋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뭘 강조했겠어? 규칙을 강조했을 거야. 응? 그치? 그렇지 않아? 이제 절대적 진리. 뭐 어긋나면 안 돼. 어떤 이성적 규칙이 조금 더 강화됐고 반면에 산업사회의 인간은 자신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라고 얘기를 해서 농경사에서는 절대자가 있었고 이거 절대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야. 그만큼 절대적 진리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지. 산업사회에서 우리 개인들이 이성을 갖고 있고 어떤 절대적 진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정보화사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거든. 농경 산업 정보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그 아까 1의 조선시대는 뭐야? 농경이고 2006년은 산업사회니 정보화사회니 정보화사회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디에 힘을 실어서 읽는다?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 사람들은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회를 뿜었어. 오케이. 그럼 뭐가 나왔어? 상대적 진리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오케이 좋아. 농경사회는 뭐다? 누가? 농민이 주체야. 그렇지? 이쪽은 누가? 네티즌이. 이쪽은 뭐야? 절대적 진리야. 규칙이야. 그치? 그러면 아까 기억나니? 얘네들은 지금 절대적 진리의 회의를 느껴서 상대적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규칙보다는 뭐를 강조할 거야? 자유겠지. 선생님 이렇게 읽어도 되나요? 이렇게 읽어도 되지. 왜? 이 키워드는 내가 만들었니? 앞에서 줬니? 앞에서 줬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하면서 읽어내는 게 읽기 방법이야. 알겠니? 그 다음 한국의 전통 농경사에서 구성원들은 서로 뭐 했대? 다시 한번 나와서 친밀한 유대를 맺었어. 농민들은 두레나 품앗이를 통해서 함께 했어. 공동체를 형성했어. 공동의 놀이를 즐기고 그치 하나가 되었어. 그럼 놀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 뭐다? 하나 되는 거, 함께 하는 거, 즐기는 거, 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 해결해 라고 하는 건 놀이가 뭐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줘? 공동체지. 함께 유대감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거지. 하지만 농경사회는 그것이 뭐야? 마을 단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이라고 한다면 현대는 뭐야? 2006년 다 같이 응원해. 그래놓고 지속적으로 걔네들 같이 가니? 아니지. 이건 조금 뭐야? 한시적이다. 이렇게 가도 돼. 차이를 찾아야 돼, 얘들아. 전통은 뭐야? 지속화될 수 있지. 마을에서의 어떤 유대 관계를 통해서 뭐 상부상적으로 둘의 품앗이 어쩌고 저쩌고 지속적이다. 이쪽은 뭐다? 한시적이다. 다시 이쪽은 뭐야? 절대적 진리에 의해서 그치? 지속화. 이쪽은 상대적 그치? 진리를 통한 자유요. 그 다음에 뭐야? 한시적이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뭐 한다? 키워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어디에서 힌트를 준 거야? 제심내에서 키워드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잘 끌고 오면 됩니다. 산업화와 근대화,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농촌은 어떻게 돼서 점점 해체됐어. 전통의 가치와 질서가 그러니까 차지하던 자리를 서구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되면서 어떤 자유롭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늘어났어.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가 근대를 완성하기 전에 정보화 사회로 진입했어. 정보화 사회의 특징, 상대적 진리요, 자유 추구요, 뭐 이런 게 있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야. 느낌이 지금까지도 안 온다. 이거는 연습이 조금 부족했을 거야.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그러면 교수님의 어떤 마음이 보이니? 여기까지. 교수님의 마음이 보이니? 놀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얘들아. 놀이는 굉장히 인간의 이 어떤 추구하는. 그래서
또 뭐 문명을 발전시키고 원동력이야. 근데 이게 말이야 자유와 규칙이 결합되고 자율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줬어. 근데 우리 한국 사회의 전통은 좀 절대적 진리 규칙 속에서 함께 하는데 아무래도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상대적 진리가 조금 더 강화되면서 자유를 추구해.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시적인 모임을 갖게 되지.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계속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거야. 놀이의 어느 사회의 특징을 통해서, 전통 사회의 특징을 통해서. 이게 마음에 딱 느껴진다. 이러면 어떤 상대의 마음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아직은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연습을 하면 돼. 이게 왜 냈지? 이 제시문을 왜 줬을까? 왜? 나한테 왜 이런 질문해? 라고 하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너희들한테 던지는 게 답이니 왜냐라는 단어니 왜지. 계속 끊임없이 왜? 넌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래야 하는데? 라고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제시문을 읽을 때부터 왜? 제시문 나에선 왜 이걸 읽어야 되지? 놀이와 무슨 상관이지? 제시문 가의 전통과 현대를 왜 비교하라고 해야지? 어떤 차이가 있지? 이 차이가 왜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왜에 대한 물음을 계속 하다 보면 너희도 모르게 뭘 향해서 간다? 답을 향해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정보사에서 대중들은 가상현상, 현실을 경험하고 아무래도 이성보다는 뭐에 끌려? 감성. 그치. 왜? 아까 생각했잖아. 자유의 감성. 규칙의 이성, 뭐 이거.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가 혼재한 21세기 한국사회에 있네. 이성을 바탕을 둔 사고와 실천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의지대로. 그러니까 막 두 가지가 막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이성이 중요한가요? 그게 아니라 정보화사회는 사실 감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강한데 지금 우리 막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성과 감성이 막 혼재되어 있는데 이럴 땐 이걸 더 강조하고 이럴 땐 이걸 더 강조하고, 즉 어떤 균형이나 결합이라기보다는 좀 편파적인 움직임이 있다 이런 뜻이야. 자, 제시문 다해서는 못 찾는다? 문제만 찾아. 원인을 찾고. 좋아. 한국의 지난 50년은 잠깐만 끊고 다시 얘기한다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한다? 목적의식을 갖고 읽는다. 목적의식 없이 읽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목적의식 없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읽기가 중요한 거야. 한국의 지난 50년은 그러니까 읽기가 중요한 거가 아니라 목적의식을 갖고 읽는 게 중요한 거지. 선생님이 시간에 촉박해서 막 읽어대는데 알아서 들어. 조금 선생님하고 많이 한 학생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문맥상으로 따라와야 돼. 한국의 지난 50년은 문화융합의 장인데 300년에 걸쳤던 걸 50년에 해서 굉장히 압축적 근대화야. 그치. 어때? 이거는 누구나 사탐에서 다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그런가 봐. 그 다음 서구화 산업화는 물질적 근대화를 주기는 했지만 중요한 거 하나 나왔네.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정신적 토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현상이 발생했어?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했어 라고 하면 너희들 놓치지 마. 현상과 문제는 같다 다르다? 다른 거야. 현상과 문제는 달라. 문화지체 현상. 그런가 봐. 그치?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까지 가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야? 정신적 토대가 자리 잡지 못했어. 조금 더 뒤에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테니까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거는 뭐야? 압축적 근대화, 뭐 병리 현상, 문화 지체 현상, 그 다음에 정신적 토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겠지? 얘가 출판한 이런 건 안 읽어도 돼. 어쨌든 누가 출판을 하든 뭐. 그치? 이 문제에서 고독한 군중은 이라고 얘기가 나왔어? 아까 뭐라 그랬지? 그렇지. 아까 우리 제시문 나를 읽을 때 어떻니? 친밀감을 느끼지 못함으로써 뭔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 유대감을 강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두려울 거라고 얘기를 딱 했는데 뭐가 나왔어? 고독한 군중이. 이게 굉장히 배반적이잖아. 군중은 어때? 함께 있는 거야. 다 같이 어울려져 있는 거야. 2006년 월드컵 때 다 같이 있었어. 그러면 외로워야 돼? 외롭지 않아야 돼? 외롭지 않아야 된다고. 그런데 뭐 하대? 고독하대. 고독한 군중의 의미를 너희들이 함께 있긴 하지만 어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어때? 해결할 수 있지. 왜? 유대감을 강화하잖아. 함께 있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잖아. 그치? 그래서 고독한 군중은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내면 지향형과 타인 지향형의 장단점을 내포한대. 너희들이 모를까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 내면 지향형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때? 개인이 내면한 행동 규범을 통해서 하는 거고, 타인 지향형은 당연히 누구한테 민감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 민감한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둘이 어때야 되니?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되겠지. 내 안에 나를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누구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그치? 균형을 이룬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연히 균형을 잡지 못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 자본주의는 급격한 노동의 분화와 함께 계층 갈등이 심화됐고, 그치, 대중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해. 그래서 여기에서 더 핵심이 이제부터 나오네. 산업화 도시의 진행으로 탄생한 핵가족 사회에서 사람들은 핵가족, 그치,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는 어떤 두려움. 여기 나왔어. 자율적 주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성과 감성의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 파편화된 대중으로. 앞에 있던 거 블라블라 계속해서 뭔가 설명을 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답을 줬지. 기억해볼까? 첫 번째 제시문 나아가 뭐라고 시작하니? 그렇지.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이룬 게 결국 뭐라 그랬어? 놀이였지.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것이 상실했대. 그럼 이게 원인인 거지. 문제의 원인이야. 당연히 뭘 통해서 해결된다고 얘기하겠어? 놀이를 통해서. 주체적 성장. 기억하니? 놀이는 뭐를 해? 자율성을 강화. 주체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지. 이게 그럼 문제의 원인은 뭐야? 주체성 상실. 그치? 그 다음에 뭐 균형 상실. 그래서 문제가 뭐니? 파편화된 대중, 고독한 군중, 그치? 그러면 문제는 파편화된 거, 뭔가 고독한 군중, 함께 있지만 그 바로 뒤에 나올까? 그치? 여기 나오지? 그치? 고독한 군중 다시 나왔어. 그러니까 읽어보면 계속 했던 말 반복하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고독한 군중이야. 그래서 문제가 뭐야? 공동체로부터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면 문제는 뭐라고? 다시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잖아, 너희들. 그치? 고독한 군중이요, 파편화된 대중이라. 그래서 더 들어가면 뭐야? 내가 공동체로부터 소외될까봐 굉장히 두려운 거야. 그러니 교수님은 뭐를 형성하자? 공동체를. 그냥 막 형성하자고 하면 되지 않으니 어떻게? 문화 형성, 구체적으로 뭐? 놀이. 이해했니? 그래서 소외될까봐 굉장히 두려워. 선생님들 조금 그렇거든. 그러니까 막 너희들하고 수업을 막 미친 듯이 하다가 딱 나 혼자 빠져나왔을 때 어떤 뭐라 그럴까?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좀 외로움? 뭐 이런 거 전혀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많은 대중 안에 있다가 딱 나 혼자 빠져나왔을 때 뭔가 적막감 이런 것들 사실을 느끼거든. 나도 그런데 현대인은 굉장히 그게 심하다는 거야. 그래서 더불어 개인적 성향과 공동체적 성향을 함께 지닌 어떤 대중, 그러니까 다중적인 어떤 누리꾼이기는 한데 이 안에서 나 혼자 내면 지향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타인 지향형으로 타인한테 굉장히 예민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때? 아바타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지. 그러니 고독한 군중, 다중적 누리꾼이라는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렇게까지 설명했으면 너희들 뭔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이해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항상 우리는 그치. 배신의 반복이기는 해. 자, 우수답안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뒤에 몇몇 개를 더 갖고 왔는데 시간상. 자, 동산고 학생이고 작년에 연대 간 학생이야. 이게 당시에 작년에 몇 월에 썼냐면 7월에 썼거든. 지금 몇 월이야? 3월이지. 그러면 3, 4, 5, 6, 4개월 만에 이 정도의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에서 놀이는, 나는 놀이가 이렇게 가도 되고, 나에서 놀이는 자유와 규칙이 결합한 형태로 공동체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있어. 답 거의 다 나왔지. 놀이가 공동체를 강화해. 어떤 특징이 있어? 자유와 규칙이 결합됐어. 100% 뒤에는 균열이 됐으니까 놀이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나올 거야. 인류를 발전시켜. 전통사회에서는 어떤 절대적 진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상대적 진리를 추구해.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요 50자 넘지 말라 근데 이거 너무 문장이 길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50자를 초과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전달력이 약해지니까 그치 명확한 어떤 문장 표현을 위해서 짧게 칠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 길어도 의사소통 특히 전달력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이해했니?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사실 쓸데는 있기는 하지만 문장력이 표현력이 강하다라고 하면 조금 길어져도 되는구나. 우리한테 짧게 치라고 하는 건 우리의 문장력이 약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가면 돼. 오케이 보입니까? 여기서 왜 잘 썼냐면 뭐 중심으로 썼다? 키워드야. 오케이? 자, 결합. 얘는 자기가 뒤에서 할 말들을 미리 다 생각하고 위에서 다시 끌어올리는 거라고. 결합했어. 유대를 강화해.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지. 라가 아니야. 가. 선생님이 이렇게 치면서 가의 일은 전통이요. 이는 현대라. 일과 이 둘 다 뭐냐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켜. 융합하고 결속하지. 특히 봐봐. 전통사의 엄격한 신분 질서 아래 놀이가 어떻게 하게 했어? 어울리게 했어. 그치? 현대사에선 원정화된 개인이 어울리게 하지. 오케이. 공통점은 뭐야? 어울리게 한다는 거야. 그럼 차이가 있겠지. 일의 놀이는 비교적 이성적. 아까 규칙이었잖아. 이는 어떤 자유의 감성이야. 절대적 진리가 중요시 되던 어떤 전통사의 놀이 문화는 규칙이 강조돼서 뭐에 당연히 참여하게 해. 근데 상대적 진리의 현대는 뭐야? 관람하는 형식을 띠지. 어떻습니까? 명쾌하지. 아주 매력적인 답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답안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너희들처럼 미친 듯이 읽고 미친 듯이 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 내가 어떤 구성으로 어떤 키워드를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개요짜기가 있고 그 개요짜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다?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다는 존재지. 다에 제시된 문제는 고도 발전한 조금 아쉬운 건 다의 문제는 뭐고 원인은 뭐다 이렇게 조금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안에는 다 있어. 정신적인 어떤 토대가 따라가지 못했는데 혼합된 다중적인 성향에 특히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파편화된 대중. 왜 이렇게 썼어? 아까 얘는 왜 이렇게 썼냐면 제시문 가의 일이 그치 농민과 그치 양반이 좀 계층이 심화됐지만 놀이를 통해 해결했다고 했지. 분명히 뒤에 그렇게 썼을 거라고. 여기서 우리는 놀이가 지닌 능력이 그렇지 교수님의 마음을 읽은 거야. 놀이가 가진 능력이 현대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내가 그걸 증명 추론할게. 온라인 게임이나 컴퓨터와 같은 것이 아닌 현실적인 공간에서 공동체와 어울림으로써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뭐를? 다중적인 개인이 자유와 규칙을 조화시켜서 내면화함으로써. 굿. 또한 놀이가 전통사에서 보여준 계층 간의 융합과 원자화된 개인의 융합을 통해서 놀이가 그것을 기대하게 만들어. 즉 우리는 이렇게 융합, 감성과 이성의 융합, 그 다음에 그 참여자들 간의 어떤 융합, 개인의 내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주구장창 지금 50분, 1분 남았는데 열심히 뛰어왔어, 얘들아.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논제를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맥을 잡고 제시문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왜 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스피드하게 지나가고 보면 이게 개요야. 제시문 다의 문제 원인 해결을 제시문 나의 놀이의 키워드를 통해서 일과 일을 뭐하면서 비교하면서 놀이로 출발해서 공동체 유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논제의 추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즉 끌어내려 오셔야 됩니다. 놀이와 공동체 유대 간에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하는 걸 재심 가나다를 통해서 끌어내려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먼저 다 키워드를 채워내고 쓴다면 결국은 뭐야? 논즉. 논제에서 쓰라고 한 그 순서가 결국 뭐야? 논증 순서야, 얘들아. 그러니까 괜히 창의적으로 구성을 막 바꾸면 안 돼. 구성은 그냥 교수님이 쓰라는 대로 쓰고 너희들의 논리적인 어떤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답을 정확하게 맞춰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한양대를 통해서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는 문제풀이법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